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 일부를 삼성 4나노 파운드리가 제작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IT 매체 폰 아레나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TSMC의 4나노에서 제작되고 이 AP가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에 전량 탑재된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신을 통해서 달라진 기류가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는 얘기가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두 가지 버전 중 하나는 삼성의 4나노 공정에서 제작될 수 있다는 소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루머 수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삼성이 자체 AP인 엑시노스 2300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삼성이 자신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전량 퀄컴 AP를 탑재하면서 퀄컴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 미심쩍다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종합 반도체로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카드가 적지 않은 삼성이 이해가 안 되는 처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만약 이 루머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악의가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식은 팁스터 RG 클라우드 S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폰 아레나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 기사의 핵심은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SM8550 AB 스탠더드 버전과 SM8550 AC 커스텀 버전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중국의 유명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 아이스 유니버스도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RG 클라우드 S 팁스터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파운드리 관련 대목입니다. 이 퀄컴의 두 가지 버전 AP 중 AB 스탠더드 버전은 삼성의 4나노 LPE 공정을 사용해 생산된다는 점인데요. AC 커스텀 버전은 일찍이 알려진 대로 TSMC 4나노 공정인 M4P 공정을 사용해 생산됩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사실 퀄컴은 앞서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삼성 4나노에 맡겼었습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와 이번에 공개된 8 2세대 AP는 모두 TSMC의 4나노로 제작 파운드리를 갈아타면서 AP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 8 시리즈에서는 삼성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그중 일부는 삼성 4나노에 맡긴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이달인 11월 초순 하와이 테크 서밋에서 공개됐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AI 기능이 대폭 강화됐고 실제와 똑같은 빛 반사 및 조명을 모바일 게임에서 구현하는 레이 트레이싱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 AP의 핵심인 GPU의 경우는 크라이오, GPU는 아드레노가 사용됐고 이전 제품보다 각각 40%, 25% 빠르다는 점도 공개됐었습니다. 이 정도가 그 오피셜로 확인된 것인데요. 그 AP의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이 칩을 생산할 파운드리도 다르다는 점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직 오롯이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이 루머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면 삼성이 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이 퀄컴 칩을 자신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에 전량 탑재하는 걸까 하는 의문에 실마리가 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 지역에 따라서 스냅드래곤 칩과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을 교차해서 탑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ARM의 만리 GPU 대신 AMD의 GPU IP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퀄컴 AP보다 처지면서 갤럭시 S23에는 스냅드래곤 칩이 전량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정설처럼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상식선에서 추론해 보면 삼성으로서는 AP를 퀄컴 제품으로 전량 탑재하는 만큼 퀄컴으로부터 파운드리 일감을 더 따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전량 TSMC 4나노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의 칩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는 4나노의 저조한 수율 탓에
TSMC로 칩 물량이 모두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루머를 보면 삼성이 8 2세대 칩셋의 특정 버전을 삼성 4나노에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도 삼성 4나노 LPE 노드입니다. 삼성 4나노의 경우는 그 LPX 노드와 LPE 노드로 나눠집니다. 그 LPX 노드는 4나노 1세대 노드로 5나노 2세대 노드에 더 가깝습니다. 4나노라고는 하지만 5나노 초기 노드를 업그레이드한 사실상의 5나노 2세대 공정에 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만든다는 4나노 LP 노드는 LPX 노드에서 더 발전된 4나노 2세대 버전으로 명실공히 4나노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명실공히 4나노 공정이란 얘기죠. 삼성이 최근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5나노 4나노 수율이 대거 개선됐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그런 변화, 수율 향상 변화의 그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더 주목되는 대목은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AB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는 그 오버클럭용 칩셋으로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 삼성 폰에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버클럭이란 기본 연산 속도인 클럭을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퀄컴으로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배제한 삼성폰에 더 높은 클럭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버전의 독점권을 넘김으로써 갤럭시 S23에 퀄컴 칩을 전량 탑재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를 삼성에 챙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오버클럭용 칩셋을 삼성폰에만 탑재하는 것만으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칩셋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과 제대로 딜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루머가 어느 정도 사실일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TSMC와 협업이 훨씬 밀착되는 와중에도 삼성과의 3나노 협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퀄컴의 맥가이어 부사장도 하와이 테크 서밋 행사를 통해서 3나노와 2나노 등 최첨단 제조 공정을 거론하면서 삼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퀄컴이 삼성이 먼저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공정을 채택한 점, 그리고 TSMC의 3나노 공정이 기대보다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삼성에 3나노 물량을 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퀄컴은 미국 팹리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채택해 온 팹리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도 듀얼 파운드리가 퀄컴의 기본 전략임을 수차례 강조해 왔었는데요. 아몬 사장은 과거에도 설계 역량과 규모, 공급망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봤을 때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은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이라며 이 퀄컴은 계속해서 삼성과 함께 갈 것이라고 삼성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TSMC도 훌륭한 파트너고 향후 인텔 파운드리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칩을 한 파운드리에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실제 퀄컴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스냅드래곤 AP를 대만 TSMC에서 전량 만들다시피 했지만 그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삼성에도 최고급 AP 물량, 그러니까 8 시리즈 물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을 배경에 깔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에 대한 추가 소식, 그리고 3나노 공정에 대한 추가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